여러분, 결혼 생활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부부는 30년, 40년을 함께해도 여전히 다정한데, 우리는 몇 년만 지나도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질까요? 사실 오래 산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편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익숙해지고, 그게 쌓여서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건 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주고받는 첫마디 한마디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결혼 32년 차 부부가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인데 그 집에 가보면 아직도 서로를 챙기고 웃으며 대화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알고 보니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첫마디가 달랐던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한마디를 바꾸면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넘게 다정한 부부들이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무엇인지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당신 생각에는 어때? 존중이 만드는 따뜻함. 며칠 전 시장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생선을 고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여보, 오늘은 고등어 살까, 갈치 살까? 당신 생각에는 어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에 부인의 표정이 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30년 추적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대화를 분석했더니 행복한 부부는 하루 평균 5번 이상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대부분 일방적인 통보나 지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내 의견이 중요하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예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덕이다.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2장. 오늘 힘들었지? 공감이 주는 위로. 어느 날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피곤한 표정인데 그럴 때마다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처음엔 괜찮아라고 하다가도 잠시 후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풀어놓더랍니다. UC 버클리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공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힘들었지? 라는 말 한마디가 실제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 내가 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냥 힘들었구나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풀립니다.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부부는 서로의 치유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3장.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어. 먼저 인정하는 용기. 결혼 35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내가 좀 예민했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스르르 풀렸다고 합니다. 존 가트맨 박사의 40년 부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겁니다.
행복한 부부는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비율이 불행한 부부보다 5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행한 부부는 서로 자기 입장만 방어하느라 관계가 점점 경직됐습니다. 먼저 인정한다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좀 예민했어 정도만 해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자기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겁니다. 사장.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감사가 쌓이면 애정이 됩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한 부부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쌀을 들고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받아들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든든하게 먹고 산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하셨지만 표정이 정말 환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는 부부 간 감사 표현 빈도와 결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50% 낮았고 관계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해준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미덕이자 다른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부부 사이에서 고마워는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장.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함께라는 안정감. 친구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사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단 서두르지 말고 우리 같이 천천히 생각해 볼까? 그 말 한마디에 부인이 안심했다고 합니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자는 거니까요. MIT 연구팀이 부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도 협력적 태도를 유지할 확률이 78% 높았습니다. 반면 나 당신으로 구분하는 부부는 대립 구도가 쉽게 형성됐습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부부는 원래 팀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서는 게 아니라 같은 편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우리라는 말 하나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6장. 또 시작인의 무시가 쌓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시작이네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부인은 입을 다물었고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교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서 경멸 컨템프트는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밝혀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그 소리야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말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경멸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배우자는 점차 자존감이 낮아지고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사소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라는 말로 잘라내면 상대방은 내 말은 들을 가치도 없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도 그게 반복되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이 아니다. 말하는 이에게는 뜻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무시됩니다. 7장. 당신은 항상 그래. 일반화는 관계를 단정짓습니다. 한 부부가 설거지 문제로 다퉜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한 날이 있었는데 부인이 당신은 항상 그래.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라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항상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붙이니까요. UCLA 심리학과 연구에서
항상 절대 한 번도 같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부부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85% 높았습니다. 이런 일반화된 표현은 상대방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방어적 태도를 강화시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실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노력할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충실해야 하고 행동은 독실해야 한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할 때도 사실에 충실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8장.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방어는 대화를 막습니다. 부부가 대화하다가 부인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반문했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끝났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졌고 남편은 억울해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갈등 해결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방어적 태도는 대화의 문을 닫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는 상대방의 마음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부 사이에 잘잘못을 가리는 순간 관계는 법정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먼저 태운다. 방어하는 순간 관계는 서로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가는 부부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주고받는 말 한마디를 조금 다르게 할 뿐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오늘 힘들었지? 라고 공감해주고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라고 먼저 인정하고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라고 감사하고 우리 같이 생각해볼까? 라고 함께 하자는 말. 이 5가지 말이 쌓이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다정해집니다. 반대로 또 시작이네라고 무시하고 당신은 항상 그래라고 단정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방어하는 말들은 관계를 조금씩 갈라놓습니다. 부부란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채워주며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면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결혼은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바로 오래가는 부부의 비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